제 영상에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이건 초보자의 시행착오나 실수가 아니라 시청자를 기만하는 왜곡에 가깝습니다. 명백히 잘못된 가짜 데이터를 사실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솔직히 이 댓글을 보고 하루 종일 생각을 했어요. 어 화가 난 게 아니라 오히려 인제 고맙다는 마음이 이제 생겨 가지고, '제가 설명을 못한 부분이 좀 많이 있었구나. 부족한 부분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알려주셔 가지고 요 댓글을 다신 분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감사합니다. 요거를 좀 해명을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인제 생각이 들어서, 다른 뭐 영상 찍는 것보다 일단 궁금하셔서 댓글 주신 것들이랑 '이거 가짜 아니야?'라고 생각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은 좀 요 내용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영상이 길면은 '안 보시지 않을까?'라고 인제 기획 의도가 그래서 좀 짧게 짧게 영상을 짧게 짧게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은 좀 영상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길게 말씀을 자세하게 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제가 드리는 말씀 좀 들어 주시고, 또 인제 오해들이 좀 풀리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궁금하신 거나 '이거 진짜야 가짜야? 이건 뭐야?'라고 또 생기는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그분들 또 댓글 달아 주시면은 제가 그 부분들을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거는, 제가 보여드리는 숫자들, 영상에 유튜브에 영상을 찍어서 보여주는 숫자들이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실제로 일어난 거래가 아닌 것 같다. 그냥 시뮬레이션으로 돌린 숫자인 것 같다.'라는 의문이 있으셨던 것 같고, 이제 각자 본인들께서 계산을 해 보니 "이런 오류가 있는 것 같아. 소수점이 나오잖아. 그때는 이런 가격이 없었는데 어떻게 산 거야?"라고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가 아니라 거짓말로 이걸 한 거다.'라는 인제 오해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AS 애프터 서비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걸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댓글에서 말씀 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의혹 제기, 의혹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좀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종목을 어떻게 선정하는 거야? 뭐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는 거야? 뭐 어디 증권사 API를 사용하 하는 거야?"라는 인제 궁금증들이 있으셔 가지고 요 부분도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제 오늘 요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 첫 번째는 긴 장문의 글을 적어 주셨는데, "5월 22 일에 삼성전기를 141만 원에 매수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영상에서. 근데 당일 삼성전기 최고가는 136만 3천 원이었다. "장중에 오지도 않은 가격에 체결이 됐다는 게 말이 되냐?"라는 인제 댓글을 남겨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5월 22 일에 141만 원에 삼성전기를 산 적은 없습니다. 요 부분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아요. 5월 22 일에는 141만 원에 삼성전기를 살 수 없는 게 맞아요. 근데 이 141만 원이 어떻게 나온 거냐를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141만 원은 5월 22일 하루에 매수를 한 게 아니라 5월 22 일부터 28일 28 일까지 분할 매수한 전체의 평균 단가입니다. 삼성전기를 제가 언제 어떻게 샀냐면은 5월 22 일에 125만 3천 원에 6 주, 5월 27 일에 135만 1,875 원에 2 주, 5월 28 일에 104만 4,100 원에 2 주를 샀습니다. 그래서 3 번에 걸쳐서 총 10 주를 사게 된 거죠. 그래서 이 3 번에 걸쳐서 10 주를 샀으면은 그 총합이 있을 거 아니에요, 10 주의 총합. 근데 3일 동안에 산 가격의 수량과 매입 가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22 일에는 125만 3천 원, 27 일에는 135만 1,875 원, 28 일에는 140만 4,100 원. 요렇게 매입 단가가 다른데, 요거 전체를 다 더해서 제가 갖고 있는 10 주로 나누면 그 전체 매입 단가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게 "141만 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인제 제가 디테일하게 몇 월 며칠에 얼마를 몇 주, 몇 월 며칠에 얼마를 몇 주, 몇 월 며칠에 얼마를 몇 주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그냥 "5월 22 일에 141만 원에 샀습니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인제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요거를 보시고 "어떻게 있지도 않은 가격에 그걸 살 수 있어. 거짓말 아니야."라고 말씀하신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인제 댓글을 달아 주신 분이 정확하게 말씀을 저한테 주신 거고, 좀 변명의 말씀을 드리자면 인제 제가 대본을 직접 제가 다 일일이 확인하면서 쓰는 게 아니라 로그 데이터를 AI에게 주고 "대본 써 줘."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인제 검수를 제대로 안 한 잘못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영상이 길면은 '아 스킵을 하고 그냥 안 보시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샀습니다. 얼마에 샀습니다. 몇 주를 샀습니다."라고 했던데, 요 부분이 좀 제가 잘못 말씀드려 가지고 요런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실제 없는 가격에 샀다고 지적해 주신 부분도 맞지만, 제가 좀 잘못 말씀드려서 "거짓된 시뮬레이션 데이터는 아니다. 실제로 제가 사고 팔은 실제 실제 결과이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두 번째 가온 존선도 같은 문제입니다. 가온 전선도 "이런 가격이 어떻게 될 수 있어?"라고 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말씀드리면 5월 4 일에 254만 4,431 원에 44 주를 사고, 5월 6 일에 2 7만 3,045 원에 11 주를 샀습니다.
그리고 5월 8 일에 41만 4,264 원에 어 55주 55 주를 매도했어요.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요것도 동일하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254,431 원에 샀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런 호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단순한 이 가격에 샀다는 게 아니라 요 5월 4 일에 44 주, 5월 6 일에 55주 산 거를 전체의 합을 그냥 55로 나누게 되면은 저 가격이 나오게 돼서 요 부분도 제가 좀 잘못 말씀을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 보면 실제로 5월 12 일에 51만 8,752 원에 297 주를 샀다가 297 주를 바로 팔았습니다. 그래서 요거 당일에 바로 매도를 했는데, 여기서는 손실이 39만 9,682 원이 났어요. 근데 인제 제가 이해하기에는 요 대본을 작성하는 AI가 그냥 전체 총 금액을 그냥 총 수량으로 나눠서 그냥 평균을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제가 말씀드릴 때 드렸던 그 숫자 단위가 실제로 나올 수 없는 단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확인하지 않고 말씀을 드려 가지고 "아 이거 가짜 아니야? 읽지도 않는 가격에 어떻게 사고 팔아?"라고 인제 오해를 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 가지고 요 부분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제가 가짜로 없는 거를 있는 척하면서 사고 판 건 아니다. 실제로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는 건 맞다. 실제 제 계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건 맞다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수점 주식은 어떻게 된 거야?"라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0 주면 10 주고 11 주면 11 주지 "어떻게 10.5 주를 사고 팔 수 있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그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여러 번 나눠서 여러 가격에 샀기 때문에 그게 나누면 소수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제가 임의로 데이터를 조작한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여러 번에 나누어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전체를 나누면은 소수점이 나올 수 있다. 요 부분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4,056만 원 계좌에서 두 종목에 1,400만 원, 1,500만 원씩 넣은 건 몰빵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요거는 제가 임의로 막 그 HTS나 뭐 이렇게 MTS에 들어가서 임의로 매수 매도를 한 게 아니라 그냥 프로그램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임의로 막 하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인제 피라미딩이 정상적으로 작동한 결과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 AI가. 그 피라미딩이 뭔데 라면은, 이제 피라미딩을 좀 설명을 말씀드리면은, 저는 매수를 할 때 "최대 얼마까지 할 수 있어."를 계좌의 10%로 정해 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 계좌에 4천만 원이 있으면은 그 계좌의 10% 400만 원, 400만 원까지 매수를 최대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제가 정해 놨거든요. 이건 그냥 시스템한테 한 번에 살 때 10%를 계좌 10%를 넘지 않도록 사.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4천만 원이니깐 400만 원만 넣어요, 10%. 근데 그 주식이 올라가면, 그러니깐 고점을 또 돌파할 거 아니에요. 그럼 고점을 또 돌파하면은 또 400만 원을 또 사는 거예요. 그럼 800만 원이 되겠죠? 근데 그게 또 고점을 돌파해요? 그러면 또 한 번 사요. 그럼 또 맥스니까 40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3 번만 사도 계좌의 10% 니까 400만 원, 400만 원, 400만 원 해서 1,2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고점을 한 번 또 돌파하면 또 400만 원을 또 사면 1,600만 원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시스템에서 이렇게 "피라미딩은 4 번까지만 해."라고 설정을 해 놨어요. 그래서 4 번까지만 하고
설령 다섯 번째 고점을 돌파했더라도 시스템에서 매수하지 않도록 막도록 해 놨어요. 그래서 인제 그냥 이런 피라미딩의 결과로서 그냥 겉에서 한 번에 봤을 때는 이게 뭐 하루에 걸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이틀에 걸쳐서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인데, 그냥 그 구간만 딱 놓고 보면은 한 번에 1,400만 원, 1,600만 원, 뭐 1,400 1 4 4 6에 1,600만 원 한 번에 산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몰빵을 해라."라고 한 것도 아니고, 뭐 임의로 제가 인제 매뉴얼로 수동으로 매수 매도를 해서 산 것도 아니고, 그냥 피라미딩이라는 그 방법 규칙을 적용해 놔서 그 피라미딩 규칙이 적용돼서 최대 4 번까지 고점이 돌파되는 시점마다 사게 돼서 이렇게 1,400만 원, 1,500만 원까지 매수가 되었다는 점. 그래서 이것도 제가 임의로 개입을 해서 한 건 아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인제 그 승률에 관한 부분이 있었어요. 13승 23 패. 그래서 13 더하기 23은 36 인데 "너가 매수 매도를 한 거는 37 건이라고 한 거 아니야?"라고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는 일무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13승 23패 1무입니다. 그래서 총 매매 건수는 37 건이 많고, 그럼 무는 뭐예요? 무는 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 원에 샀는데 1,000 원에 팔았어요. 혹은 뭐 1,000 원에 샀는데 1,010 원에 팔거나 1,990 원에 팔았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사건이 일어나긴 했지만 손익 손절에도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 그냥 손해도 안 나고 손실도 안 난 거를 그냥 무라고 시스템이 비긴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가 들어가 있는 점을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아 가지고 뭐 "이게 또 숫자 데이터 만진 거 아니야? 숫자 조작한 거 아니야?"라고 인제 오해를 불러일으켜 가지고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정정을 해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터틀 트레이딩이라고 제가 제 프로그램을 이름을 붙여 놨는데, 추세 추종. 근데 인제 지적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그건 터틀 트레이딩이 아니야."라고, "그렇게 하는 건 터틀 트레이딩이 아니야."라고 말씀을 주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해 봤어요. 근데 제가 터틀 트레이딩을 제가 정말 깊게 공부를 해 가지고 '아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지 않고 그냥 얕은 지식으로 터틀 트레이딩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전문적인 트레이더가 아니라도 누구나 그 로직, 원리만 알면은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어서 수익을 낼 수 있어라는 그 정도의 지식을 갖고 이제 AI와 바이브 코딩을 하면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터틀 트레이딩을 잘 아시는 분들이 제가 제 프로그램에 터틀 트레이딩이라고 이름을 붙이신 걸 보셨을 때는 "야 그건 터틀 트레이딩이 아니지. 그게 무슨 터틀 트레이딩이야."라고 하신 부분을 제가 인제 '아 내가 이 부분을 좀 깊숙하게 깊이 있게 고민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불편하다고 하시다면 제가 좀 이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는 터틀 트레이딩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뭐 터틀 트레이딩이 아닌 그냥 뭐 AI 자동화 매매 뭐 요렇게 이름을 바꿀 수 있도록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종목을 어떻게 선정하고 매수 매도금 로직은 뭐고 뭐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거야?"라고 인제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요 부분을 좀 자세하고 깊이까지는 모르겠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은 이유가 사실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유튜브 채널 보시면은 개발자분들이 운영하시는 채널 같은 데 보면은 너무나도 잘 바이브 코딩하는 법을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저도 이거 할 때 궁금한 거나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분들 거 찾아서 들어가 보면서 저도 참고하면서 했기 때문에 제 미천한 지식과 이런 전문가가 아닌데 "이걸 어떻게 만드는 겁니다."라고 설명드리는 거는 '아 좀 부족할 것 같다.'라고 해서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드리진 않았고, 그냥 제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실행은 이렇게 했고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라는 요렇게 이렇게
되게 심플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고 좀 자세히 좀 설명드려야겠다. 뭐 터틀 트레이든 아니든 자동화 매매를 하든 안 하든 일단 제가 실제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려야 '아 좀 신뢰하실 수 있겠구나.'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 깊이 있고 "어떻게 합니다."를 "어떻게 해야 됩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기보다는 제가 그냥 "제가 하고 있는 세팅은 이거예요. 이런 큰 원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동화 매매를 프로그래밍한 거는 VS 코드라는 그 프로그램에 클로드 코드라는 AI를 설치를 해서 그 운영 그 작 만들었어요.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그 언어는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증권사 API는 한국투자증권이라는 API를 쓰고 있어요. 요것도 무료고 계좌가 있고 신청만 하시면은 무료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운영 기간은 2025년 12 월부터 현재까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초기에 제가 처음 넣었던 금액은 3,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종목을 어떻게 고르는 거야?'라는 부분은 어 저희가 그 코스피, 코스피에 있는 상장 종목만 해 줘. 그래서 코스닥에 있는 걸 아예 종목에서 코스닥 거는 아예 쳐다보지 않고 있고 코스피의 상장 종목에서만 고르고 있고 그다음에 거래 대금이 5일 평균 50억 이상인 종목들 중에서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종목의 가격이 한 주당 1,000 원이 넘는 것들에서 선정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거래 대금 기준은 상위 300 종목, 그다음에 ETF랑 ETP는 아예 제외. 그래서 코스피, 그다음에 거래 대금이 5일 평균 50억 이상, 그다음에 한 주당 가격이 1,000원 이상, 그다음에 거래 대금 기준 상위 300 종목. 요 종목을 풀을 가지고 이 중에서 20일 최고가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종목 10 개를 골라. 그다음에 55일 최고가 기준 "이 최고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종목 10 개를 골라."라고 해서 20 종목을 골라요. 근데 이 20일 최고가에 포함이 될 수도 있고 55일 최고가에도 포함이 될 수도 있어서 그 이제 교집합인 종목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총 20 종목을 고르지만 뭐 열 최소 10 종목에서 최대 20 종목 사이 안에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시스템이 이렇게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20일 최고가를 돌파하고 55일 최고가를 돌파하는 시점에 매수 주문이 들어가도록 프로그램을 세팅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포지션 사이징,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매수를 할 때 그 종목을 사는 기준은 주문당 계좌의 10% 10분의 1이 넘지 않도록 해. 그래서 제 계좌가 4천만 원이면은 한 번 살 때 400만 원을 넘지 않는 거예요. 제 계좌가 1,000만 원이면은 한 번 살 때 100만 원을 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고정된 값이 아니라 제 계좌가 1 억이 될 수도 있고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 계좌가 1 억이 되면은 10% 1,000만 원을 한 번에 살 수 있고 제 계좌가 1,000만 원이 되면 10% 100만 원을 한 번에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포지션 사이징은 한 번 주문이 그 계좌의 10%가 넘지 않도록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ATR, 이게 터틀 트레이딩에서는 ATR N값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계산하냐면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는데 AI가 터틀 트레이딩에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고 손절값을 설정할 때는 "이렇게 설정해요."라고 알려줘서 '아 그렇구나. 그럼 이렇게 해 줘.'라고 인제 한 부분인데 설명은 어 당일 고가에서 저가를 빼거나 고가에서 전일 종가를 빼거나 저가에서 전일 종가를 빼서 이 20 일간의 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요 뺀 값들의 이동 평균을 찾는 거예요.
저도 정확하게 이해 못하지만 아무튼 논리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밑에 자막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트루 레인지의 맥스, 그러니까 20 일간 트루 레인지의 단순 이동 평균을 n 값으로 설정을 해서 이 n이 EN 2 배가 됐을 때 손절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1,000 원짜리 주식을 하나 샀어요. 근데 n 값이 100 원이에요. 그래서 100 원이 n 값으로 계산이 되면은 EN 200 원. 그래서 1,000 원짜리 주식이 200 원이 빠진 800 원이 되면 매도하도록 그 손절 로직을 해 놨습니다. 제가 이건 깊이 제가 고민해서 '아 이거 이 값을 해야지.'라고 정한 게 아니라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해야 돼? 손절값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고 인제 AI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알려줬고 "아 그래. 그럼 그렇게 적용해 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깊이 있게 ATR N 값을 계산해서 한 건 아니고 그냥 "토탈 트레이드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이걸로 하실래요?" 그렇게 해 줘."라고 해서 된 거예요. 그래서 손절은 저는 이렇게 잡고 있고 만약에 다른 분들은 각자의 방식이 있으시거나 뭐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그대로 하시면 되고 아무튼 저는 n 값을 EN 마이너스 EN으로 해서 손절 로직을 해 놨고 그 EN이 n 값이 항상 몇 프로로 종목당 정해져 있지 않더라고요. 이게 저도 뭐 깊이 막 파 봐서 알게 된 게 아니라 어떤 종목은 마이너스 10%에 팔고 어떤 종목은 마이너스 8%에 팔고 어떤 종목은 마이너스 뭐 6%에 팔고 이 막 들쭉날쭉인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아 그냥 이게 n 값이 다르게 설정되나 보다.'라고 인제 하고 넘어갔죠. 저도 그냥 이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피라미딩, 피라미딩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뭐 샀어요. 1,000 원에 샀어요. 근데 1,000 원이 그러니까 고점이 1,000 원인데 1,000 원을 돌파해서 제가 샀어요. 샀는데 얘가 또 뭐 1,100원 되고 200원 되고 300원 되고 400원 되고 500원 되고 1,500 원이 돼요. 그럼 고점이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시스템이 '아 얘는 계속 올라가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추가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게 피라미딩이라고 하고 아까 제가 n 값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마이너스 2n이 되면 손절을 한다. 근데 이게 요 추가 매수를 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0.5n 그럼 다시 1,000 원짜리로 설명을 드리면은 다시 1,000 원짜리로 설명을 드리면 1,000 원짜리 1,000 원짜리 주식 종목이 있는데 이거 샀어요, 고점을 돌파해서. 요 아이의 n 값이 100 원으로 정해졌어요. 그래서 손절은 마이너스 2엔, 마이너스 200 원. 그래서 800원 밑으로 내려가면은 손절이에요. 그럼 피라미드는 뭐냐? 0.5엔 아까 n 값이 100 원이었잖아요. 그래서 0.5엔은 50 원. 그래서 1,050 원이 되면은 한 번 더 사는 거예요. 그럼 1,050 원이 되는데 네 1,050 원에서 그 n값이 사실 저는 이걸 실시간으로 n값을 계속 다시 계산하라고 했는데 요걸 그냥 간단하게 산수 숫자로 말씀드려서 그냥 50 원이라고 할게요. n값은 변동이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게 1,050 원이 1,100 원이 되면은 0.5 엔이 또 오른 거잖아요. 그럼 또 사요. 이제 두 번째 피라미드. 근데 요게 또 1,150 원이 되면 세 번째 피라미드, 1,200 원이 되면 네 번째 피라미딩이 됩니다. 이렇게 맥스 4 번까지 사게 해 놨고 근데 이게 계속 올라가. 1,250 원, 1,300 원, 1,350원 계속 가더라도 그때부터는 더 이상 피라미딩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최대 4 번으로만 "피라미딩 해."라고 해 놨기 때문이죠. 요때도 동일하게 계좌의 10% 맥스치 안에서 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1,000만 원이면은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해서 4 번을 사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매도 로직은 아까 그 손절 스탑 로스를 설명을 드렸고 EN 마이너스 EN이 되면은 스탑 로스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추세 반전을 했을 때 청산합니다. 인제 사실 뭐 주식이라는 게 얼마에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얼마에 파느냐도 중요하잖아요.
이 항상 요 갭을 저희가 수익을 내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제가 과거 1-2 월에 이만큼 올랐는데 이만큼 떨어져 가지고 손실을 봤었어요. 그게 SK스퀘어였는데. 그래 가지고 어 이게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 다 치우고 그래서 언제 파는 거야? 언제 손익을 확정 짓는 거야? 왜냐면 계속 올라가면 계속 들고 있는 거니깐요. 팔고 싶은데 하는지. 그래서 저는 어떻게 파는 시점을 매도 시점을 어떻게 잡냐면 아까 손절 말고 손익은 그 20일 최고가를 경신한 아이들은 최근 10 일의 최저가 밑으로 내려가면은 매도하게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20일 날 아니 20일 날이 아니죠. 20일 최고가를 돌파를 했어요, 한 아이가. 그래서 이게 계속 올라가요. 얘가 보유를 뭐 10 일, 20 일, 30 일, 40 일, 50 일, 60일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얘가 그 과정에서 계속 오르락내리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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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파는 거는 최근 10 일, 그러니까 오늘을 기준으로 과거 10일 동안에 중에 저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기준으로 과거 10일 동안의 저가, 그 저가 밑으로 내려가면 파는 겁니다. 그 55일 최고가를 돌파한 아이는 오늘 기준으로 최근 20 일까지 중에의 최저가 밑으로 내려가면 파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항상 최고점일 때 파는 게 아니라 최고점이 언제일지 사실 모르잖아요. 이게 뭐 계속 올라갈 건지 여기서 이게 고점인 건지는 저는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최근 고점 기준으로 최근 10 일의 최저가, 오늘자 기준으로 최근 10 일의 최저가, 오늘자 기준으로 최근 20 일의 최고가 밑으로 내려가면 팔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1,000 원짜리를 샀어요. 1,000 원짜리를 샀는데 아까 N 값이 100 이나 100 원인 아이죠. 그래서 얘가 2 엔으로 가면은 손절을 치잖아요. 근데 얘가 2 엔까지는 가지 않고 1,000 원짜리가 900원 됐다가 1,050원 됐다가 900원 됐다가 1,000원 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해요. 그렇게 열흘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 열흘 동안에 가장 최저가가 900 원인 거예요. 그러면 얘가 900원 밑으로 내려가면 팔게 되는 겁니다. 뭐 이해가 되셨는지 제가 설명을 좀 이상하게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원칙은 최근 10 일의 최저가로 내려가고 최근 20 일의 최저가로 내려가면은 매도한다. 요게 두 번째 매도 규칙입니다. 마지막은 손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매월 마지막 영업일에 무조건 팔도록 했습니다. 요 이유는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드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고 영상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MDD를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 사실 저는 MDD를 정해 놓지 않았어요. 계좌에 마이너스 몇 프로가 되면 "손절한다."라고 정해 놓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EN 마이너스 2N이 되면 팔도록 해 놨기 때문에 마이너스 2N이 MDD가 되는 거겠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근데 요것도 N 값이 항상 동일한 비율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동일 비율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10% 20% 15%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어서 매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MD는 정해져 있지 않다. 그냥 마이너스 2N이 되면 손절이 나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2N이 얼마인지에 달려 있다. 그다음에 제가 제일 경험했던 거는 최대가 마이너스 한 16% 정도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자세히 드린 걸까요? 일단은 댓글로 달아주신 것들 중에서는 제가 좀 질문을 정리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고, 어 댓글 처음 봤을 때 이게 뭐 저도 사람이다 보니 기분이 막 유쾌하거나 좋진 않았습니다.
근데 인제 하나하나 좀 자세히 읽어 보면서 '아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신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저 그래도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 본인의 시간과 노력을 할애해서 이렇게 지적해 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시니 일단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아 근데 이거 거짓말 아닌데 진짜 이거 내가 하고 있는 거를 말씀드렸는데 뭐가 부족한 거지?' 그다음에 '나는 거짓말쟁이가 아닌데 거짓말이 아니라고 좀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렇게 댓글로 제가 다는 게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서 댓글로 지적해 주신 것들이랑 또 질문해 주셨던 것들을 쭉 정리를 해서 좀 '한번 길게 이야기를 해 보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고, 뭐 제가 돈을 벌면 좋죠. 돈을 벌고 이제 주식에서 돈 벌고 유튜브에서도 조회수 많이 나와서 돈 벌면 좋죠. 근데 뭐 이게 제가 거짓말을 해서 데이터 숫자를 건드려서 조회수가 엄청 많이 나와서 돈을 엄청 많이 벌면은 좋으려나? 뭐 한 번 조회수 터져 가지고 막 30억 한 방에 벌 수 있으면은 뭐 한 번 정도 하고 나쁘게 30억 그래. 30억 정도 벌 수 있으면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게 저도 길게 할 생각이고 거짓말로 길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뭐 거짓말도 한계가 있고 거짓말하려고 더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고 뭐 그런 거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전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저도 인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고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거랑 또 제 영상을 보시고 그걸 보시고 느끼시는 것과 생각하시는 것들이 다를 수 있잖아요. 또 제가 모르는 부분들도 많고 그래서 '아 이건 이거 아닌데. 이건데. 그건 잘못됐어. 이게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언제든지 말씀을 주시거나 이렇게 댓글 달아 주시면은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 보고 살펴보고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아 내가 설명이 좀 부족했다.'라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말씀을 드리고 또 개선을 하고 '아 내가 거짓말했구나. 내가 이거 잘못 말한 거구나.'라고 제가 알게 되면은 뭐 이렇게 사과도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좋고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긴 영상을 찍었는데 이렇게 또 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인제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주식으로 이만큼 벌 수 있어요. 이거 이 프로그램 쓰면 이렇게 됩니다.'라기보다는 그냥 'AI라는 툴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내가 옛날에 그냥 생각만 하고 꿈꾸던 것들이 있는데 '이게 되네?' 그래서 '아 이거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게 돈도 벌 수 있어요.'라는 부분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오해를 일으켰거나 '아 너 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부분들도 이번에 좀 생각을 할 수 있게 돼 가지고 그 부분을 좀 앞으로도 조심하고 항상 고민하면서 앞으로 영상을 영상이나 콘텐츠 제작하려고 노력을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원래는 오늘은 제가 인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어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그 월간 앱스 뭐 이런 것처럼 한 달에 하나씩 꾸준히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인제 그 내용과 과정을 좀 공유 드리려고 했는데 그거는 인제 다음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고, 이거는 인제 사실 이게 저도 목표가 있어요 이게. 이게 1 억이 되면 너무 좋겠다. 그러니까 누적으로 수익이 계속 쌓여서 '이 계좌가 1 억이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요 그 자동 매매 프로그램 콘텐츠의 마지막 마침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 억을 딱 만들면은 이걸 계속할지 말지는 그때 가서 고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 억이 되는 순간까지 요 프로그램을 계속 돌리려고 하고, 뭐 그러면 1 억이 되면은 뭐 프로그램 안 그건 아닙니다. 인제 이 프로그램이 1 억까지 만들었으니깐 이제 그 콘텐츠로서의 그 역할은 다 끝났다. 그래서 저는 인제 그냥 죽을 때까지 계속 이걸 돌리는 거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돌려서 저 대신 인제 요 컴퓨터 아이가 그 열심히 일을 해서 저 대신 수익을 내주는 건 걔는 계속 가는 거고.
가는 건데 어쨌든 콘텐츠로서는 이렇게 1 억을 만들면 이익 이걸로는 더 이상 하지 말아야지라고 인제 속으로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외에 그걸 말씀을 드리고 "그럼 뭐 하려고요?" 그 부분은 인제 어플리케이션도 하고 뭐 이것 이것저것 인제 제가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해서 비전공 개발자인데 문과 출신 이런 사람도 "이런 거 충분히 할 수 있다." 요 부분을 콘텐츠로서 계속 쌓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네. 주저주저 말이 많았는데 다음부터는 대본 생성도 AI한테만 맡기지 않고 그리고 더블 체크도 하고 좀 꼼꼼히 살펴보면서 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댓글 남겨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더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